음,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주말에 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섹터를 몇 개 잘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동안 많은 섹터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제 재생 목록에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몇 가지 섹터는 중요하게 볼 거예요. 자, 볼 건데, 첫 번째로 요번에 주말에 이게 좀 나왔거든요. 공포의 원숭이 두창, 왜 이렇게 이례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WHO에서도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유럽, 북미에서도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도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종목 중에 이런 원숭이 두창이란가 이런 거 관련 대장주가 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 시가 테크놀로지. 전 이제 미증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완전히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 대단하죠. 이날 하루에 23%? 뭐야 이게. 43%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시가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이 한국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1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 주시냐면, 만약에 내일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 친구 너무 높이 떠서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급등했다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꼬리 잡고 있어도 우리 모르니까, 너무 많이 급등해서 올라가면 쫓아가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단기나 단타를 잘한다, 나는 그런 게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너무 쫓아가서 하지 말고 자리를 잘 보고 사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HK이노엔이 대장주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유일하게 또 이런 두창 관련주 하면서 했던 잘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회사가. 자, 그 초록장 같은데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그 다음이 파미사일, 자, 한국콜마, 현대바이오, 아미로시스, 큐로컴, 젠백스, 이렇게가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요렇게 보는 가장 큰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월봉에서 너무 높거나, 그럼 불편하거든요, 사기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나의 피 같은 돈을 여기다 넣을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만히 볼게요. 자, HK노의 대장주가 될 것 같긴 한데, 월봉을 보니까 완전 대바닥 찍고 있죠, 지금. 물론,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HK노이 37,300원이 대바닥이라는 얘기는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바닥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주봉을 봤더니 5주선 회복을 저번 주에 못 해줬거든요. 근데 붙여놨어. 그럼 다음 주에 5선에 출발할 수 있겠죠. 빵 때리면 어딜 가냐? 일단 20주선을 갈 거예요. 42,000원. 그러면 5% 정도 되겠죠, 그죠? 5%가 더 되나? 지금 4만 원이니까, 그죠? 4, 5, 20. 그죠? 20주선이 6%는 되겠네, 그죠? 이 20주선을 한 방에 땅 뚫어주면 이제 변곡점까지 가기도 하는데, 여길 뚫어주면 그냥 날아가죠. 이 친구 상한가가 49,400원인데, 아까 보여드린 이 시그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주가의 방향을 봤을 때, HK은행도 내일 띠락률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주봉에서 흐름이 좋아요. 주봉에서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손절 라인이, 즉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뉴스로 인해서 너무 높게 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날아가면 상하가 붙어 있거나 그런 상따 같은 거 하지 말고,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날아갔구나. 뭐 저런 이슈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잊어버리는 게 좋고, 낮게 출발한다거나 이러면 매수할 만하죠. 그래서 5주선만 깨지 않는 한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일단 높게 뛸 확률이 좋은 게 지금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재료는 다 터진 거예요. 재료는 다 나온 거라 내일 뛰게 되면 20선이 이렇게 뛰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급등을 하려고 동시호가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동시호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 자리가 만약에 20선 위에다.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차트를 해석할 때, 내가 차트가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대응을 하는 건데, 자, 20주선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42,9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일 갭으로 뛸 수가 있잖아. 5%, 6%. 그죠? 그러면 6%, 7% 이상에서 뜬다면 42,900원 위에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같은 날 만약에 20주선 위에 출발했는데 꼬리를 찍은 자리가 20주선이다. 살짝 톡 찍고 나간다. 그럼 무슨 여기서 타이밍이 돼요. 좀 6%가 높긴 해도 대신에 이 자리 깨면 손절해야 되겠죠. 까지 밀리니까. 그럼 5주선까지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거야. 자,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집에 가구 하나를 들여도, 그죠? 전자레인지 하나를 사도, 중고차 하나를 사도 우리는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내가 어떻게 할부를 할 거며, 어떻게 내가 나눠서 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 자, 주식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떠도 뉴스가 떠도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계획을 잡고 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고 사야 되냐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HK 이누엔이 너무 갭을 띄웠지만 20주선을 딱 찍고 돌아나간다. 이렇게 그럼 매수. 이렇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목표가로 뭐 상한가 근처 이런 데로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20주 맞고 쭉 들어졌다. 5선 근처에서 하면 돼요.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대응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좋고 자 일봉에서 이제 21선 위에 올라탔죠. 여기가 매물대 46,000원대가 따라서 내일 낮게 출발하긴 힘든데 낮게 출발하면 좋고 낮게 출발하지 않아서 42,000원 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46,000원대를 한번 맞고 떨어지거나 돌파할 확률이 있어요. 여기가 일봉에서 매물대란 얘기예요. 매물대. 자 이렇게 되죠. 이 친구가 상한가가 자 49,000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날 6% 올라갔기 때문에 상한가가 더 높아졌겠죠. 지금 이제 내일 가면 아마 한 5, 4, 5, 6, 30. 53,000원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자리 정도 목표가 삼고서 이런 자리를 잘 뚫어주나 못 뚫어주나 확인하고 특히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갭 띄어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서 갭을 떠서 출발해도 여기만 안 깨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막 날아간다고 붙잡아 사지 말고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자, 또 하나가 파미셀인데 원래 파미셀은 좀 이뻤어요. 이 친구는 사실은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제가 이제 큰 관심이 없다가 파미셀이 좀 안타까웠던 게 영업이익이 제가 영업이익 중요하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업이익 같은 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신저가 찍었어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사상 최대 찍을 때 얘도 그랬어요. 내가 아니 파미셀이 크게 나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급락을 했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그린 거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못 사겠고 여기서 IP 같은 돈을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대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넥신 주주분들한테 절대 피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넥신이 예전에도 여기가 대바닥 같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야, 이 정도면 대바닥 아니야? 60개선 근처 있는데 아니죠. 자, 또 깨졌죠. 야, 이 정도면 대바닥이겠지. 또 깼죠. 야, 진짜 이 정도면 대바닥이다. 아니죠. 또 깼죠. 이렇게. 자, 지금도 계속 깨고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바닥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파미셀을 여기서 바닥이라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촉이 있거나 미래에서 오신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래도 못 사요. 그래서 기다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진이 좀 작은데, 대바닥에서 제대로 성공하면 마진이 좋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돈이 얼마야, 그죠? 9,000원짜리가 16,000원 가는 거니까 9, 2, 18이니까 100%, 200% 더블은 안 돼도, 그죠? 거의 한 7, 80%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니까 요때 쓸데없는 행동을 하나 하고서 이쁘게 5개월 선이 돌파해놨죠. 즉,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 있는데 두 창으로 돼서 이슈가 된다면 많이 뛰면 한 17,900원 이렇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주봉에서 조정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60주선을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5선까지 밀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일봉에서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밀려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21선 오면 한번 매수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는 어루만경이 저기예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는 장전 거래가 되고 10분 쉬었다가 50분부터 9시까지 동시 호가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20선 찍을 때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내일 만약에 저게 호재가 돼서 뜨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60주선 위에서 출발했다 만약에 그럼 깼다.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깨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월봉 바닥권이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건데 원래 저런 이슈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눌러주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 눌러주거나 눌러주면 좋은 거고 눌림목이 안 생기고 그냥 날아가게 됐을 때는 주봉에서 60주선 위에서 출발하게 되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게 되면 역시나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돼요. 자, 한국콜마를 봅니다. 성주문님 어서 오세요. 자, 한국콜마는 화장품 관련주면 살짝 이쪽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추세가 아직 깨져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대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5개선 깼기 때문에 더 무너질 수 있긴 해도 너무 이제 한국콜마 같은 친구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목표가 적은 거예요.
항상 제가 20개선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전 데까지 왔을 때 잘만 지켜주고 들어나가면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데 중국의 봉쇄라든가 또 화장품들 실적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예전에 코로나도 바닥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닥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바닥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고 역시 주봉에서도 추세 완전히 깬 거예요. 이 변곡점인데 이 자리도 깨면 크게 위험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 일단 양봉 두 개가 뜨긴 해서 또 반등을 해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더 안 밀릴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근데 밀리게 되면 본인 나름대로 판단해야죠. 만약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 거의 20개월선 근처에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는 꽤 많은 결정을 해요. 비중을 줄일 건가 내가 만약에 근데 한국콜마를 1년 이상 들고 갈 수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은 거의 꾸준히 더 모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뭐 재무적으로 엄청 위험하거나 영업이익이 급감하긴 했는데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여기 살짝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현대바이오 주가가 제일 궁금해요. HLB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삼상, 임상 성공하면서 잘 좋았는데 현대바이오도 그런 쪽이죠. 임상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임상이 잘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안 좋겠죠. 우리라 그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20개월선 가격이 있어요. 3,500원이고 5개월선 가격이 29,790원이기 때문에 3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볼만합니다. 자, 주봉에서도 역시 중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주는 20선 위에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아직은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고 자 일봉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른 HK나 파미셀에 비해서 현대바이오 주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월봉에서 20개월선이 가파를 때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20개월선이 가파르다는 앞전에 급하게 빨리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개월선이 가파를 때 깼다. 그럼 추세가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지금 LG화학이나 삼성전자나 모든 친구들이 잘 지금 반등해서 다행인데 예전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보게 되면 LG화학 같은 대형주들도 여지없어요. 이게 20개월선이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20개월선 이제 저는 이 각도라고 하는데 20개월선의 각도가 가파를 때 깼다. 그러니까 이건 추세 장기적인 추세의 완벽한 하락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뚝 떨어졌죠. 이렇게 뚝 떨어졌죠.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주가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원숭이 두창이 됐든 임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예전의 대바닥인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 되고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주봉에서 20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아미노로직스도 살짝 연결돼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근간에 재밌는 행동을 좀 하네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앞전에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지금 비료 섹터가 핫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미노산이 또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가 봐요. 아미노산 그런 기술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때 추세 전환 해놓은 거 이때.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 전환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22년도 3월 달에 추세 전환 했습니다. 완벽해놓고, 월봉에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개월선을 뚫어줌으로 해서 이 친구는 추세가 우상향이 확정된 거예요. 나 이제 우상향할 거야. 말리지 마. 내가 얼마나 강한데. 늘 내가 강해지는 거 잘 봐. 그래 놓고서 쭉 날아갔죠. 이렇게. 자, 월봉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 5개월선 돌파할 때 샀다면 2,000원짜리가 2,700원 찍었으니까 수익률이 세 달에 30%인 거예요. 수익 투자 관점에서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사게 되면 너무 보충형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 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익이 빠르잖아. 물론 대바닥에 샀을 때보다는 좀 줄어요. 대바닥에 샀을 때 30%면 저런 자리들은 뭐 20%, 20% 그립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도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5개월선 이해에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숭이 두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5주선까지 밀려주면 아주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일 같은 날 만약에 20주선 위에서 출발했다. 60주선 위에서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여기서 올라갈 테고 깨면은 다시 떨어져요. 5주선까지. 그러면 아미노로직스는 우리가 5주선 근처에서 한번 볼만한데 왜 그리냐면 제가 진정으로 수급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안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는 거죠. 이거 팔았구나. 팔았다 샀던데 왜 올라가지? 그러니까 저거 진정한 수급이 아니에요. 자, 진정한 수급은 뭐냐면 이런 게 수급인 거죠. 이런 게. 자, 보겠습니다. 241선을 기준으로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우린 여기를 지상이라고 그래요. 지하.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물량을 싹 잡아먹는 이분들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세력이에요. 세력. 자,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수급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주식은 수급이 기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영업이익도 중요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살 주식이 추세도 좋아. 추세가 좋아. 근데 영업이익도 좋아. 이건 대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추세가 좋은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 그럼 좀 쉬었다 가요. 이렇게. 추세가 안 좋은데 영업이익이 좋아. 아무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신저가 찍었죠? 추세가 좋은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 그럼 완전 폭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추세, 두 번째도 추세인데 제가 생각하는 수급은 이런 거죠. 자, 추세가 좋은데 거래량이 터졌어. 요 두 개를 합쳐서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하고 추세가 좋고 거래량이 터진 걸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고 추세가 좋아지면서 추세가 안 좋아지면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걸 저는 수급이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식에서 볼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걸 봐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얘네들이 자꾸 쓸데없이 터져 지금.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터진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월봉에서 바닥이죠. 여기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안 팔 것 같아요.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매집해서 여기서 팔 것 같아. 이해하셨죠? 지금 누군가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좀 싸게 샀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주선까지 빌려주면 좋고 갭을 띄워서 60선이 간다면 눌러주고 살 때가 상당히 좋은 거고 일봉에서 봤을 때 원래 21선 여기 빌려주면 좋아요. 빌려주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는 우리가 버릴 종목이 아니고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관심 종목에 넣을 땐 우리가 이런 친구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 넣을 때 막 아무거나 막 지금 막 한신기계 일동장 막 이런 월봉에서 막 밑에서 15배 가는 거 올려놓는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15배 가기 전에 그 종목을 관종에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우리가 관종, HTS에서 관종에 넣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큐로컴을 볼 때 큐로컴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월봉에서 일단 대바닥이야. 그죠? 근데 물론 바닥을 확증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쨌거나 바닥권에 있죠. 1,1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모든 재무는 직접 보셔야 돼요. 재무로 인해서 순간 거래 정지가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신님 오셨네요. 예, 박스권 돌파하면 좀 좋죠. 자, 주봉을 봐도 역시나 20선 위에 있죠. 앞으로 20주선만 깨지 않거나 내일 같은 날 20주선에서 꿈틀꿈틀 움직인다가 빵 때릴 수 있어요. 그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봉에서 봐도, 자, 역시나 요렇게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우왕했어, 제고요. 주가가 싼 거죠. 근데 자꾸 쓸데없이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이게 매집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시 한번 빵 때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매집봉은 왜 그리냐면 내가 세력이야. 시청자님들하고 멤버들하고 저거 세력이야. 그럼 어떤 세력이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팔겠어. 말도 안 되죠. 그죠? 최소한 이런 데서 매집해서 이런 데 팔겠죠. 제가 세력이라도 이런 데서 매집해서 이런 데서 팔지 여기서 뭐 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량들은 물론 뭐 재무나 이런 걸 좀 봐야 돼서 불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거래량들이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을 때는 아하, 누군가 뭐 하고 있구나. 이날도 얼추 거 21%. 야, 이날도 12%도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젠백스를 보겠습니다. 뭐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까지 보자고요. 그죠? 자, 젠백스를 보니까 월봉에서 이게 어디선가 많이 본 패턴 아니에요, 이거? 그죠? 자, 바닥을 잘 지켜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주봉에서 봐도 역시 5선 위에 있죠. 물론 20주선까지 깔끔하게 회복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20선 맞고 떨어질지 아닐지 몰라요. 따라서 아직은 불안정한데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 선 돌파 한차가 못 해줬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거예요. 완벽하게 쫙쫙 올라간다기보다는 아직은 바닥을 잘 지켜주는 주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떴다. H가 굉장히 싼 편이고 땅 때리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월봉 H가 낮다는 얘기죠. 아까 아미노로직스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제가 항상 주식이 바닥바닥 그리고 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주식이 쭉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는 이런 종목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바로 HLB예요. 근데 HLB가 얼마나 강한 거냐면 이 친구는 여기서 실어놓고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안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살짝 날아가서. 아니, 원래대로면 정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 HLB를 좀 싸게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긴 샀는데 조금 높게 샀어요. 여기 어디서 샀어요. 여기 어디서. 근데 이 아미노로직스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HLB라고 치면 자 이렇게 좀 날아갔으면 이렇게 며칠 쉬면 제가 살라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미노로직스는 저기 쉬었잖아. 그죠? 쉬어가지고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HLB는 그냥 날아간 거고 아미노로직스는 잠깐 쉰 것뿐이에요. 근데 역시나 월봉에서 바닥에 대량거래가 들어왔고 바닥에서 봤을 때 똑같이 HLB처럼 밑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HLB는 저거를 한 방에 해결한 거고 이 공매도 슈커버링 때문에 그래. 공매도 슈커버링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이거든요. 보통 아무리 세력이 이렇게 흔들면서 가거든. 근데 저렇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았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쨌거나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월봉에서 너무 높은 게 없다. 높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HK나 파미셀이나 한국콜만, 현대바이오, 아미노로직스, 큐로컴, 젠백스 이런 친구들이 물론 아미노로직스는 일봉에서 좀 불편해요. 자 이런 친구들이 크게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권에 가도 되는데 단 내일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빵 때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하시란 말이야. 엔지니어님 어서오세요. 가령님 어서오세요. 제가 걱정되는 거 이런 거예요. 야, 아미노로직스가 좋대. 근데 좋은데 일본에서 좀 불안해. 여기까지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려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비중에 조금만 사는 거예요. 한 10%, 15% 그죠? 요렇게 해서 수익을 먹는 거고 떨어지면 나 어차피 분할로 사기로 했으니까 또 침착하게 사놓으면 되잖아. 내가 이런 데서 물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란 말이야. 이제 여기. 그러니까 다시 와도 사도 되고 나니까 이러한 계획을 나름대로 자금 계획이라는 걸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무조건 팍팍팍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나의 피 같은 돈을 이렇게 팍팍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일 원숭이 두창 정도는 볼만한데 아침 너무 뛰어서 하게 되면 계획을 잘 짜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